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두고 이런저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자세하게 듣고자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법률방송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번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인데요. 국내 변호사 단체의 반대가 좀 거셉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필요성 혹은 또 당위성은 무엇일까요? 변호사 단체가 뭐 한 20년 전부터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표면적인 이유, 뭐 이제 국회나 이제 외부에 표면하는 이유는 민사소송법의 변호사 대리 원칙에 반한다든지, 뭐 헌법상 위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법률적 위반을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실질적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이외의 자격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제 변호사 대리 원칙이라는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두려움과 원칙에 대한 어떤 고수 때문이겠죠. 근데 뭐 이제 시대도 변했고, 저희 이제 변리사들이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거는 특허 소송이라는 특수성, 그 다음에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이나 보호 측면에서 변리사들이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이 다른 자격사 문제라든지 다른 영역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보호나 발전에 제도적인 측면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리사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래야만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당위성 때문에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리 이게 소비자 선택을 전제한 변리사 대리라고 하더라도 이 소송 대리인이 좀 늘어나는 셈일 것 같은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해야 되는 대리인 비용이 좀 더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한 명이 변호사 한 명만 하다가 네. 변리사가 한 명이 추가가 되면 당연히 비용이 1+1은 2가 아니냐라는 이제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우리 특허 침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이 로펌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독과점에 의한 가격 상승이나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많은 특허 침해 소송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변호사 이외에 변리사도 선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문이나 감정의 역할로서. 그렇다면 이미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소송 대리인이 공동으로 된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안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네, 비용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조금 해외 사례 이제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궁금해지는데 이제 마침에 뭐 이번 달부터 이제 유럽에서는 통합 특허 법원을 또 개원을 하고 변리사 단독 소송 대리도 가능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유럽이 변리사 소송 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 그리고 뭐 이제 유럽이나 뭐 또 다 일본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나라 뭐 소송 대리 제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변리사들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게 특허나 이제 기술 보호 관련해 가지고 그 제도는 영국에서 한 30년 전부터 논의가 돼서 도입이 된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일본에도 이제 전수가 돼서 일본도 20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고 뭐 중국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그런 역량에서 유럽 국가들,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 이외의 주요한 국가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유럽 EU, 유럽 통합 특허 법원이 출범하면서 변리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된 것인데 거기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국의 기업협회, 그러니까 유럽의 중요한 IP 페더레이션이라는 기업협회에서 우리들의 기술보, 기술 중심의 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선임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게 많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나 특허에 대한 어떤 이 워낙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 실제로 판사도 법률 판사가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기술 판사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실제로 판사의 60명 중에 기술 판사가 오히려 70% 이상이 기술 판사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독창적이냐 진보적이냐 이 부분은 기술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고 뭐 법률적인 리걸 이슈가 있으면 리걸 판사가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장 굉장히 합리적으로 됐고
그럼 재판부뿐만 아니라 대리인 제도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 기술이나 특허에 대해서는 변리사가 나와서 변론을 하는 거고 네. 아주 굉장히 크리티컬한 법률 이슈가 있으면 변호사들이 나와서 하는 거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이 통합특허법원은 이제 결국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미 우리나라는 과거 지금 영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30년째 안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정부 쪽에는 사실 아까 영국의 사법개혁제도 이제 변리사가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정부가 나섰던 것이고 네. 일본도 20년 전에 일본의 기업들 기술 보호를 위해서 일본 정부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추진을 했단 말이죠. 네. 사실 저희 변리사회라는 작은 단체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0년정이나 걸렸는데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첨단산업단체협회, 첨단국가전략기술단체에서도 반도체협회나 디스플레이협회, 2차전지협회에서도 이 법안 통과를 촉구를 했고 뭐 작년에는 벤처기업협회나 이노비즈협회, 그 다음에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림원 다 했단 말이죠. 네. 과학계, 산업계가 거의 대표단체들이 통과 촉구를 했었으면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정부가 나서기를 촉구하고 있고요. 이제 변호사협회, 변호사분들께도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특허 침해 소송 이 관련해서 보면은 대부분의 분쟁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삼성하고 애플의 분쟁이 있었어도 미국, 영국, 일본, 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그 주요 국가에 가면 다 대부분이 변리사와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가지고 대응을 한단 말이죠. 네. 법정에 나가서도 같이 나가서 변론을 하고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고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변리사가 이렇게 직역 다툼이나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고 있고 네. 법정에는 결국에 변호사만 나가서 제대로 진술이 못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시행 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고 팀을 이뤄서 결국 대한민국 기술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어쨌든 변협 회장님을 뵙고 싶었는데 나오지 않아서 참 아쉽지만 다음에는 어쨌든 꼭 자리를 마련해서 네. 우리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꼭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정부와 국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과 함께 변호사 단체와도 좀 같이 얘기를 네.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번 대담에 좀 변호사협회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참여 요청을 드렸었지만 불발이 돼서 좀 아쉽습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지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